신라 왕실은 순수한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형제자매 간 혼인이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권력 집중과 왕실의 안정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신라에 오신 6대 왕 중 15명이 근친혼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당시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금관과 왕실 문장은 이러한 혈통의 상징으로 궁전 곳곳에 장식되었죠. 신라 왕실의 근친혼 결혼식은 당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8세기 문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왕과 왕비가 모두 진골 출신인 경우 혼례 비용이 국가 예산의 1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음악 대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혼인 당사자들은 금실로 수놓은 혼례복을 입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같은 결혼은 혈통 유지뿐 아니라 정치적 동맹 강화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친혼으로 얽힌 복잡한 가족 관계는 왕실 내부에 치명적인 갈등을 낳았습니다. 7세기 중반 왕위 계승을 놓고 삼촌과 조카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9대 왕 태종 무열왕 시기에는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3년간 지속되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밀실에서 벌어진 음모와 암투는 신라 정치사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근친혼의 반복은 신라 왕실의 심각한 유전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8세기 중반부터 병약한 왕자에 대한 기록이 급증하는데 특히 38대 원성왕의 후계자 3명 모두 20세 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혈맥의 과도한 밀접함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왕실의 생존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어이들이 진료하는 모습은 왕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9세기에 접어들며 불교 승려들은 근친혼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엄종의 승통 의적은 혈통의 신성함이 오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불경에서 발견된 12세기 주석에는 근친의 번식이 왕실의 쇠퇴를 재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가 왕실의 관행에 도전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0세기 초 근친혼의 한계가 명확해지며 김씨 왕실은 점차 외척 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와 최씨 가문은 혼인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신라 정치의 변혁기로 평가하는데 특히 45대 신무왕 시기 외척의 관직 진출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근친 중심의 통치체제가 한계에 부딪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왕실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역사 기록에서 근친혼의 부정적 결과는 체계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발견된 초고본에는 현종 15년, 1024년 왕실의 유전적 질환에 대한 12건의 기록이 정식 편찬본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었습니다. 사관들은 왕명에 따라 민감한 내용을 불태웠으며 이는 권력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근친혼의 폐해는 신라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56대 경순왕 시기 왕실의 후계자 부족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했으며 결국 935년 고려에 귀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경주 지역에서 발굴된 왕족 유골에서 근친혼의 생물학적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600년 왕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자 권력 유지를 위한 혈통 순수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